들리시나요? 이 밤을 깨우는 목소리 보이시나요? 황금 정보들 소슬지 이현상의 보이는 라디오 스탁쇼 온에어와 함께하세요.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레디 큐! 네, 소슬지 이현상의 보이는 라디오 스탁쇼 온에어 DJ 소슬지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죠. 이현상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그러게요. 추운데 너무 추워서 시장도 춥더라고요. 시장은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희 뭐 라디오 애청자분들도 뭐 춥다, 힘들다 이런 사연 많이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몸의 감기도 아프지만 사실 또 이 투자 손실로 마음의 감기를 그렇죠. 얻게 되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위로를 또 보내드려야겠죠. 날씨도 다음 주면은 이제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번 주가 시장에도 좀 피크가 만들어지지 않나. 가장 힘들 때가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현상 대표님도 날씨 때문인지 좀 컨디션이 네. 저는 지금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굉장히 이 달콤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네요. 오늘은 지금 막걸리를 몇 사발 마시고 목소리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슬지 이현상의 보이는 라디오 스탁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배운 내용부터 네. 좀 복습을 해볼까요? 그래요. 예. 지난주에 배웠던 거 좀 지난주에는 수상한 매집 패턴의 이 두 번째 패턴 점프업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인 점프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복습해보고 그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주에 제가 뭐 매집의 시작 패턴이나 맞아요. 점프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한번 네, 관심 그랬죠. 종목으로 한 주 동안 한번 봐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잠시 뒤에 한번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네.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전에 전체적으로 이 점프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응용 패턴에 대해서 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좀 보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점프업 패턴에 대해서 네. 좀 먼저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래요. 사실 어떤 주식을 사든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배제하고 그 장세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아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점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퍼 포인트는 시장이 조금 더 강할 때 그리고 종목 장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때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때 코스닥이 좀 더 강할 때 이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빨간색 선으로 네. 등락이 있는 오르락내리락. 거죠. 네. 예, 하지만 수급 라인 밑에 수급 라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를 좀 이어가다가 네. 뭐 매도를 좀 이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매수 상단선 그러니까 대략 뭐 이런 선이 좀 되겠죠. 표시를 좀 해본다면 네. 뭐 이런 자리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자리들, 이런 저항대를 넘어서면 기본적으로 수급은 주가보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주가가 빠지기 이전에 수급은 먼저 깨지고 또 주가가 오르기 전에 수급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곧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뭐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죠. 좀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지난 시간에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요 앞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강 때 배웠던 메이저 수급 주체들 네, 그렇죠. 봤잖아요. 외국인도 보고 뭐 네, 메뚜기라고도 기관들 중에서는 하고. 그렇죠. 뭐 투신권, 연기금 뭐 쭉 봤었는데 사실 시장의 메이저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시장 또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관심 있게 접근을 하는 종목의 메이저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것들도 수급 라인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될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어떤 세력들이 조금 더 종목들 핸들링을 좀 수월하게 가고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을 추종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런 모양을 만드는 종목들을 우리는 선별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급, 아주 적은 수급이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이제 추종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누구를 먼저 추종할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그렇죠. 요거 배웠죠? 네. 매집은 지속되고 있는데 수급 라인상 이전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매수 고점대.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한 100만 주 사들였는데
중간에 한 2, 30만 주 팔았다가 다시 한 100만 주대 오니까 더 이상 100만 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100만 주대를 다시 넘기더라. 이거는 주가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나는 이 주식을 더 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매수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선은 이렇게 좀 갇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주식이 상단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거래량 분석,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또 수급도 보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수급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보면서 라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 종목이 정말 고점을 상단을 돌파할 수 있지 않으면 네. 최소한 전고점 때까지 상승할 수 여력이 있는지. 근데 위쪽에 보니까 좀 전에 배웠던 대로 네. 이 자리가 이제 점프업이 나왔던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매수했던 매수 상단 고점 물량대를 넘어서면서 난 이 주식을 더 살 거야. 조금 비싼 가격이라도 더 살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보이고 겁니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고점 때나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종목들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네. 수상한 매집 패턴 종목으로 알려줬던 종목들이 또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것들도 한번 뭐 볼까요? 어떤 AP 추이를 시스템도 보였는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것도 컴투스도 참 있었고요. 수상한 흐름인데 한번 괜찮은 얘기 해드렸고 네. 매집의 시작에 뭐 유니테스트나 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 시스템을 한번 보죠. 네. 자, AP 시스템은 지난주에 작은 점프업이 나왔다라는 얘기, 그죠? 네, 그랬었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요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에 기존에는 이미 이 종목은 점프업이 지난 그 12월에 좀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대략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좀 올랐다가 잠깐만요. 설정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그리고 근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작은 점프업도 있다. 네, 그랬었죠. 이건 뭐냐면 이 자리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이제 작은 점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매집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 부분 매집은 좀 이루어졌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고점대, 눌려있던 이 고점대를 넘어서는 매수 물량이 확 잡힌 거예요. 이때는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대량의 물량이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AP 시스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종목이 한번 이번 주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다음 날 보니까 이 종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얼마나 다음 날은 올랐을까요?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점프업이 나온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방송한 다음 날 28%나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급 라인도 계속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죠? 네. 계속해서 기간 수급은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죠. 이 점프업이 만들어진 다음 날은 급등을 했습니다. 대량 네, 거래 그랬네요. 만들어지고 그한 30% 가까이 움직였는데 요 날은 살짝. 그죠? 요거는 반전의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상승 진행형 캔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거래는 좀 죽어야죠, 당연히. 왜냐면 큰 물량이 안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럼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주가는 뭐 그건 한 5.9% 장중에는 뭐 7, 8% 올랐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오늘도 거의 한 6% 정도 올라서 사실 근 한 40%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화살표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목표 구간대에서 이제 차익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수익률 극대화라는 보통 수익률 극대화는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색 5일선을 타고 가는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 위쪽에서 수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시 뒤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수급 라인도 주가만큼 지지와 저항을 따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잠시 뒤에 제가 다른 거 갖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도 만약에 여기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돼야 정말 물량이 이제 깨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끊어지느냐, 깨지느냐 이런 거는 이 위쪽 시그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이 딱 저번 주에 저희가 점프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또 그 패턴의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주에 했던 컴투스요? 컴투스를 한번 네. 자, 이 종목은 상당히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네.
주가는 이렇게 좀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네, 그러네요. 갇혀 있는 상황을 보였고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점프업은 이렇게 해서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난 12월 이후로 투신권 물량은 상당한 매집 물량을 계속 네.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이날 이후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가는 정체되어 있는데 수급은 붙어 있다. 투신권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후반에 점프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는 누르고 있지만 주식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좀 보면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양봉으로 좀 돌렸고요. 우리가 네. 이제 추적한 날이 대략 여기에서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양봉으로 돌렸고 그 다음 날은 장중에는 이날은 많이 올랐어요. 한 7% 올랐다가 그러네요. 음봉으로 쭉 꺾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잠시 뒤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시적으로 이거는 이날 장세에 영향이 컸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반락을 했어요. 초반에 좋았다가 전강 후약으로 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이 수급 라인은 계속해서 살아있죠. 매집은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월 15일인데 1월 15일 날짜에 음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5일 날의 음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위쪽에 보이시죠? 외국인들은 네네. 39,000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기관들, 투신권, 연기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잡고 네, 있죠. 계속 잡고 이 종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러면 기관이죠. 이거는 일시적으로 외국인들 물량이 좀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요 다음 날 보니까 다시 쭉 길게 뻗어놨습니다. 엄청난데요? 근데 이 위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사들이는, 네, 그죠? 그러네요. 뭔가 더 매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음봉을 탁 감쌌어요. 이날은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 날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일단은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기관들은 4만 6천 주를 사들였고 투신은 4,600주, 네. 연기금은 4만 주를 사들였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얘들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위쪽 라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물량은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걸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 들고 가야죠. 더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컴투스는 점프업이 나온 이후에 네.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수급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요 타임들이 우리가 이제 추적했던 타이밍 아니면 요 점프업이 나왔던 요 때도 약간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네.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매집의 시작으로 유닛 테스트를 네, 유닛 테스트. 자 유닛 테스트가 이제 장기 하락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네, 좀 해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유닛 테스트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을 하나 거보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요거를 선을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구간은 이거 네. 이제 수상한 매집 패턴 1번 패턴이었잖아요. 맞아요.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자리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다시 반전의 흐름.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는 그런 그림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결국에는. 때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도 계속 밀리고 여기도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곡, 주가의 변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급의 변곡을 찾는다면 네. 주가가 돌아서는 자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는 수급의 변곡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매집의 시작점으로 본 점은 어디입니까? 이 정도가 되는 네, 거죠. 그쯤이죠.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수상한 매집 패턴이 1번 패턴이 되는 거죠. 자, 이때가 이제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이제 6,000원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방송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요 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도 주가 흐름은 좋았어요. 다음 날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꽤 올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18.6%가 올랐네요. 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 오늘도 음봉이 좀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 음봉이 끝난 음봉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음봉, 장세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음봉이냐? 그러면 매집의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물량 잡은 거를 네. 쉽게 말하면 다 털고 나갔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상승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이렇게 있겠습니다. 저희가 점프 패턴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또 해보고 네. 또 저번 주에 좀 살펴봤던 수상한 매직 패턴 관심주들을 또 다시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점프 패턴에 맞춰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를 볼 그렇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쏙쏙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예. 혹시 저번 주에 방송을 놓쳤더라도 네네네. 이번에 한번 보면은 기억에 확실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현상 대표님의 투자 기법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펄펄 날아라 2016년 내 계좌야 쑥쑥 자라라 포트폴리오 속 내 종목들 이현상과 함께라면 2016년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펄펄 날아오릅니다. 스탁쇼 오네요 내 계좌 나르샤 시작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스탁쇼 온에어 오늘 첫 코너 내 계좌 나르샤 항상 네. 저는 이 제목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사실은 시장이 조금 분발을 해주면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대로도 조금 네. 더 좋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 그럼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구간대를 그렇죠. 잘 준비를 하면 될 늘 것 같습니다. 빠지란 부분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오늘은 그러면 아까 언뜻 얘기를 해주시기에 네. 이 점퍼 패턴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주가는 이미 점프업과 같은 시점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네. 한 레벨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점프업은 나왔는데 주가는 아직 뭐 정고점대를 네네. 아니면 저항대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점프업도 아직 안 나왔고 주가도 정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기 이전에 점프업 패턴 한번 보도록. 사실 전형적으로 이거를 제가 지금 구분을 져주는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패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패턴이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되겠구나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서울 옥션이라는 서울 주식을 한번 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차트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시면 이 상단선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하단은 최근에 이 가격대 한 15,000원 구간대에서 하단을 좀 만들고 이렇게 지금 2만 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을 아마 수급표나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더 올라갈지 말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네. 이제 첫 번째 한번 보는 겁니다.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다. 아직 상단 부근에 머물러 있다. 이 종목이 고점 수준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정고점을 또 뚫고 뭐 이런 네, 여력이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나고 밑으로 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수급 라인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걸 HTS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네. 하루하루 흐름을 세밀하게 좀 볼 수 있어서 맞아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로 하게 되면 다음 날 뭐 이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날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주가는 변화 있나요? 주가는 별로 변화가 별로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윗단에 보게 되면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서울 옥션은 이날 이제 점프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살짝 작은 그렇죠, 점프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패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패턴으로 따져보면 이런 것도 자 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매집의 이렇게 변곡점. 매집의 시작에 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점프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배제하고. 그러면 이 자리는 뭐냐면 주가는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 나는 이 주식을 이만큼 사들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이만큼 사들였는데 나는 이 주식을 더 사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더 사들이겠다는 시그널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까 점프업은 나왔는데 수급의 점프업은 나왔는데 주가는 아직 못 나왔던 경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목표가 삼을 때 전고점대까지 일단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 일단 전고점대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이 폭이 더 큰 것도 있고 조금 좁은 것도 있어요. 좁은 케이스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폭이 큰 애들은 고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시장이 어떤 급락세로 전환되거나 어떤 큰 물량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 분위기는 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프업이 나온 다음에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가파라집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 가파라지는 날에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11일이잖아요. 네. 자, 1월 11일 하고 그 전날 10일 날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1일이면 여기에요, 지금. 아,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3,000주 매도 있죠? 기관들은 82,000주나 그러네요. 순매수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매수한 격이 됩니다. 그죠? 어. 그죠? 제일 많이 매수한 격이 되고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 다 매수가 좀 있어요. 뭐 개인들은 79,000주 이날 털렸네요. 보통 수급 구조는 이 구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는 것처럼 큰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고 이건 뭐 장세 영향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어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주가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각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날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오.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네요. 점프업이 나온 날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날 그리고 이날은 조금 더 가파라졌고 그죠? 이날은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중간에 이런 흐름은 있지만 결국에 전고점 때 자, 주가는 전고점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날 수급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날은 언제냐? 1월 18일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1월 18일. 1월 18일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항상 요거는 표로 같이 봐야 돼요. 와, 왜냐하면 1월 18일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 분명히 기존의 매집 세력들이 보다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네. 확실하게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해줘야 이 주가가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월 18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개인들은 23만 주 네. 그죠? 매도. 보통 개인들 주가는 개인들 수급과 반대로 가니까 이건 좋은 거고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이날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은 19만 5천. 나중에 우리가 수상한 매집 패턴의 금상첨화라는 패턴을 배우게 될 텐데 이런 패턴이 지금 약간의 금상첨화가 만들어지는 이런 겁니다. 패턴이. 1월 18일.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 끝나고도 이거 확인해 봤더니 네. 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개인 물량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지금은 깨졌냐. 깨진 않았죠. 어제 음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인 음봉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장세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반영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점프업은 나왔는데 주가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항대를 돌파하기 이전에 있는 것들. 네. 이거를 봐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테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 테스는 보시면 최근에는 수급 라인은 이렇게 이전의 고점대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데 주가도 그렇지만 수급 라인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지난 5월 달에 만들었던 가장 많이 매수했던 매수 물량대 정도 네, 수준까지 거기를 올라가게 뚫을 되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순매수가 좀 잡혔는데 이 자리를 좀 넘어서면 이건 점프업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점프업이 나오면 테스는 어디까지? 이전에 고점이 고점. 만들어졌던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거를 좀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가령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관들 매수가 강하게 좀 잡혀서 저 정도 상단까지 가게 되면 이 주가의 고점이 만들었던 자리까지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네.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도 아직 점프업이 나오진 않았지만 점프업을 좀 응용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수급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이렇게 변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산정할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점프업이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일단 전고점 때까지 홀딩하면서 그렇죠. 가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테스 점프업이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이번에는 음.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점프업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딱 봤는데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종목들일 수 있어요. 자, 네. 보시게 되면
동아일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텍 요걸 한번 보죠. 네. 자, 이 종목은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점프업도 나오기 이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보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는 고점을 넘어서기 이전이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점프업은 이렇게 나오기 수급의 어떤 변곡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이 자리 정도 되겠습니다. 예. 주가 직전 고점 때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네. 그죠? 직전 고점 때 이렇게 갇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상단선이 약간 열렸다가 좀 네, 밀렸다가 다시 살짝,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날 12일 같은 경우에는 점프업도 안 나오고 그죠? 네. 그다음에 주가도 상단에 막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다음 날의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대량 거래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 10시 이전의 분위기를 보면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일 거래 대비해서 전일 거래가 마령 10만 주였다. 네. 뭐 100만 주였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개장하고 이후에 한 3, 40분 지났는데 한 3, 40만 주, 4,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되더라. 그렇게 따지면 상식적으로 오늘은 대량 거래가 만들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보면 자, 다음 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다음 날은 밑에서부터 해서 큰 거래가 들어와요. 이날은 전날 대비해서 227%가 늘었다는 얘기는 2배가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가령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집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그림에 있다. 아직 둘 다 나오지 그렇죠. 않았었던 점프업도 상황. 안 나왔고 전고점도 돌파하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날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장이 크게 급락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한번 눌렸다가 돌아서는 자리였고 이 돌아서는 자리, 이 화살표가 있는 자리는 왜 의미가 있을까요? 매수로 돌리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조금 매도가 나오다가 강하게 매수로 돌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을 좀 이어가서 계속해서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장 시작이 딱 됐는데 초반부터 거래가 실린다. 아, 거래까지. 이거는 따라붙어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점프업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좀 이후에는 좀 무난하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다음 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세.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서 대략 뭐 보니까 이날은 뭐 18%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8%요? 사실 단기 매매를 하든 아니면 조금 추세 매매를 하든 뭐 좀 중기적으로 가시든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의 단기 매매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그냥 이 수급 라인을 우리가 배운 거를 배제하고 만약에 보게 되면 네.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가지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직전 고점 돌파를 못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날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음 날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뚫고 올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고 수급도 붙었던 거죠. 네. 자, 그 이후로도 뭐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자 점프업이 나오기 직전에 점프업이 나고 직전에 있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작은 점프업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주가도 다시 이런 부분에 있는 것 직전 고점대를 넘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리 뭐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되겠죠. 네. 그 직전을 알아차리는 것도 참 되게 미묘한 차이로 자기가 눈여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얘기해드렸는데, 네. 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뭐 첫 번째 이제 패턴 얘기해드렸고, 테스 같은 것도 얘기해드렸고, 네. 이번에는 그래요. 셀바이오텍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바이오텍. 예를 들면, 물론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를 가지고 추세선을 걸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지 않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네. 올려놓는 이런 추세를 걸 수도 있고 상단선을 이렇게 막혀 있는 뭐 이거 좀 잘못 걷네요. 예, 이렇게 해서 네. 고점 추세를 걸 수도 있고 뭐 저점 추세를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 수가 있는데 하시면서 이 수급 라인도 한번 의미 있는 선들을 이렇게 거보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셀바이오텍의 이 자리, 그죠?
그리고 점프업이 나왔고 주가는 그러네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외국인들 물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물량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그러니까요.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아직 고점 상단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네. 잘 보십시오. 조금 이따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 그러니까 수급이 빠지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그 이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겼잖아요. 네네. 그 이 물량대를 쉽게 말하면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하듯이 크게 안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이제 주식을 팔 때 보통 어느 선까지 빼긴 하겠지만 네네. 자기네들이 힘들게 돌파해주거나 힘들게 물량대를 넘겨놓는 이런 자리들은 네. 쉽게 안 깬단 말이에요. 만약에 셀바이오텍도 여기서 얘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깨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보통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상단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지면 사실 이거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전고점 때는 이제 여기입니다. 점프업이 나오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앞선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내놔도 이 자리가 안 깨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돌리게 되면 이거는 이전 고점 때까지 한번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요거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이 수급 라인을 가지고 네. 지지와 저항을 그러니까 뭐냐면 음봉으로 만약에 물량이 나서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내일도 나올까? 어. 모레도 나올까? 어디까지 나올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점프업을 얘기할 때는 어찌 보면 수급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걸 얘기했다면 이제는 지지 라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자, 주성 엔지니어링의 의미 있는 선들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그죠? 자, 재미난 걸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근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더 이상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점프업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서 이제 저쪽이요? 점프업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위쪽에 이제 수급 라인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고, 그죠? 여기도 이제 음봉으로 나오고, 음봉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깨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깨진 거예요. 그렇죠. 요날 음봉이 네, 맞아요. 21선을 이렇게 깼다는 얘기는 이거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어떤 기준선을 이평선을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얘들을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면 수급을. 자 얘들이 주식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팝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 자리도 이렇게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어느 지점에 가면 덜 팔겠다 내지는 이제 매도가 진정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네.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도가 꺾였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팔더라도 이전에 점프업이 나왔던 그 자리 정도 가면 네. 매도가 진정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점프업이 나왔던 그 자리를 완전히 깨는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험하죠. 시세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차익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오지만 네. 이런 이전의 점프업 자리들을 지지가 되는 패턴이라면 주식을 팔아도 이 이상은 안 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돌릴 가능성. 이거는 일시적인 눌림목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판단할 때 보통 이런 기술적으로 21선 이제 벌어졌다 이격을 벌렸다가 이격을 좁히면서 21선까지 눌리고 뭐 거래는 감소하고 뭐 이런 거 확인하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선을 좀 이걸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어디까지 뺄지 뭐 이런 거. 자 이후의 도움을 보게 되면요. 결국에 매도가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네. 시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깰 뭐라고 해야 될까? 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돌리고 그래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다가
또 매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매도를 하더라도 자 여기 같은 다시 거 매도를 지지 하죠. 라인에서. 그러면 우리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매도가 이제 일정 수준 나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얘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 팔 거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 주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 기존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던 메이저 수급의 어떤 라인들 또 점프업이 나왔던 자리들 이거는 1차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죠? 깨지 않고 네. 다시 돌리고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점프업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저항선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점프업이 나온 후에는 지지선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수급의 지지선이 되는 거죠. 음. 거기 이상은 주식을 안 팔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자리를 깨면서 주식을 매도를 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세를 다 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급 게스트 이현상 대표님이 알려주신 점프업의 응용 패턴 배워봤는데 아직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시간 그렇죠. 관계상 우리가 그래요. 오늘 다 못 배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그걸 배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다음 주에 오늘 생각하고요. 조금 못 설명드린 거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패턴을 다른 공부하도록 패턴. 하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시길 어부지리 패턴이라고. 네, 어부지리. 어부지리. 또는 왜냐하면 음. 어부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어느 한쪽은 계속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느 한쪽은 지금 주식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점이 깨지는 시점이 어디냐. 우리는 네. 사실 그거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그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어부지리 패턴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보이는 라디오 소슬지 이현상의 스탁쇼 온에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찾아올게요. 네, 늦은 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졸 수 없죠. 아무래도 이 듣다 보면은 뭐 떡이 나오기도 하지만 돈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번에는 보이는 라디오 스탁쇼 온에어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투자하면서 속 끓였던 분들 오늘 다 털어놓고 훌훌 털어놓고 기분 좋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게시판에 사연이 많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사익녀 연아예요. 밤방송인데도 이렇게 저희를 기다리는 애청자분들이 많다니까 저 정말 감동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 정성껏 사연을 고르겠습니다. 첫 사연 보내주신 쌍문동의 선영 씨 듣고 계시죠? 제가 선영 씨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종목 선정하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역발상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뭔가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할지 좀 알려줘 있어. 네. 사투리 쓰시는 쌍문동의 선영 씨 좀 비슷했나요? 속 시원하게 답을 좀 알려주이소. 네. 요새 유명한 모 드라마에 어떤 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요? 네, 이 역발상 투자 네. 이게 좀 맞는 거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또 하려면은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죠.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봐왔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고 네. 힘들고 정말 패닉이 나오고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또 극단적으로 어떤 비관론이 아주 팽배할 때 네. 시장 저점이 나왔고 돌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사실 애매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종목을 사거나 업종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을 한번 사보는 게 좋겠다. 시장을 사보는 거는 쉽게 말하면 ETF 쪽에서 네.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걸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 지금 요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사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시장이 바운딩이 나올 때는 낙폭과대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의 실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업황이 어떻고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안 따지려면 순수하게 지수만 가지고 따져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한번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보통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수를 추종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많이 오른 것 같다. 네.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레버리지 사면 되는 거고요.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제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모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따지는 건 뭐냐면 업종이나 업황, 뭐 실적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 지수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1840이 정말 싸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면 종목을 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쪽을 접근해 보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1840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패닉이 나오고 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8월 24일입니다. 중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그러네요.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이때 8월 24일에 1800을 꽝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레버리지나 이런 쪽은 한 30%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 레버리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상승 추세에 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따라 사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요번처럼 예를 들면 지수가 많이 빠지고 시장이 뭐 많이 밀리고 할 때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수가 한 1800 뭐 찍으면 대략 한 저점 나올 수도 있고 1800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투매가 만들어지면 그 이하에서 오래 머물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지수 밴드를 따져보면 한 1800에서 한 1950 라인이라고 따져보면 이 구간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 레버리지나 이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질문 주신 쌍문동 선영 씨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수에 좀 접근을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가 소개하는 두 번째 사연. 이번에는 제 마음 같은 사연을 하나 콕 집어서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제 마음이나 청취자분들 모두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 가까운 당산동에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데 이현상님이 보시는 시장 전망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거 진짜 저도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알려주세요. 시장 전망 얘기가 좀 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앞서 이제 시장 얘기, 뭐 지수를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우리는 여러 군데 이제 갇혀 사실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유가 3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 리스크가 무조건 물론 큽니다. 내부적으로는 환율도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1,200원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시장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컴백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가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든 환율이 좀 깨지든 그다음에 중국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되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그림이 만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장에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당분간은 좀 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1900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에 시장이 휘둘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외국인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매도가 어디쯤에서 진정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모든 지표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극단적인 상황에 가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육제 유가도 마찬가지고 유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절정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해서 2,800선 구간대는 그래 중국 정부가 지키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고 또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중국도 경기 부양 카드를 좀 꺼낼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관스럽지만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사자들이 쉽게 컴백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면 박스권으로 흘러가겠지만 시장 대응은 조금 더 좀 가벼운 쪽으로 가보는 거 그리고 조금 단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시장이 정말 좀 어렵다 하긴 하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또 드리는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샵 8181번으로 이렇게 시청자 퀴즈에 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이랑 또 신청곡까지 올려주면 상품을 또 드리잖아요. 지난주 퀴즈 정답부터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이현상의 수상한 매직 패턴의 두 번째 패턴이 무엇일까요? 했는데 오늘도 계속 얘기했었죠. 배운 겁니다. 점프업. 사실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점프업.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퀴즈 말고 이제 이번 주 퀴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번 주 퀴즈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상한 매직 패턴으로 관심주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수급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관심 종목
그 선정을 할 때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1번 아. 주인공, 메이저를 먼저 선정을 한다. 이 종목의 주인공 선정한다. 두 번째,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매집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매집 물량을 분석을 한다. 네. 세 번째는 PER,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한다. 네. 1, 2, 3번 중에서 선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 오늘은 좀 보기도 많고 네. 살짝 어렵게 내려고 어려워요. 노력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치만 쉽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퀴즈 정답을 샵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퀴즈 정답자에게 수상한 메추리 이 전문가 방송 VOD 이용권 일주일권을 드리죠. 네. 20명에게. 2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20명. 얼른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든 하루 보내신 투자자 여러분들 저희 스탁쇼 온에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방송도 정말 알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네. 이 마음을 달래드릴 또 노래 한 곡을 또 선정을 하잖아요. 네. 오늘은 선정을 좀 네, 해보셨는지요? 시청자 게시판에 좀 네. 신청곡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아, 선정을 노라존스 해봤습니다. 돈노알. 이현상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노래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신나는 그 좀 방방 뛰는 곡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대가 그래서 아, 시간대가 또 저희가 또 잠들 시간이니까 네. 노라존스의 Don't Know Why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굿나잇. I saw the sun.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left you by the house of